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월요일에 준비한 비욘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9시부터 11시까지 라이브 쭉 이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첫 시간으로는 건국대병원 정밀의학 폐암센터의 이계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비욘드 채널에는 첫 출연이신데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마 독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네.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와주셔서 이야기 나눠봐 주실 주제는 폐암 수술 후의 재발 현황과 대책인데요. 저희가 폐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가장 걱정되는 게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암이 재발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의견을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쭉 이어가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질의응답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뭐 폐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 준비해 주신 것들 차근차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액상 생검실이라는 그 랩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설해서 그래서 이 네. 폐암이 그 장기의 특성상 조직 검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폐암 진단도 어렵고 또 그래서 또 폐암 치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폐암을 이제 조기에 진단해서 폐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또 의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폐암 세포의 전령이라고 하는 그 엑소좀이라는 나노 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체액, 특히 그 폐세척액에서 저희가 분리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유전자 DNA를 분석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그런 진단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폐암 진료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히 이 폐암 수술이 하고 난 다음에 이 폐암 환자들 재발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폐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향후 어떻게 폐암의 발전 방향이 유망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폐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가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분야가 폐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암은 아직 이 남녀 공이 암 사망의 1위를 점하고 있고, 폐암 완치의 지표가 되는 5년 생존율 기준으로 20 내지 30%밖에 완치율이 되지 않습니다. 즉 거의 7, 80% 환자가 5년 안에 다 사망하는 아주 예후가 좋지 않고 또 빈도도 굉장히 많은 그런 암 질환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 환자들이 이 3, 4기 진행성 폐암으로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돼서 이런 3, 4기 그 진행성 폐암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치료 성적이 불과 뭐 1년에서 1년 반밖에 살지 못하던 환자들을 지금 3년, 4년, 5년 이상 그 생존 기간은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완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초기 폐암의 진단을 해서 우리가 완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일기 폐암 진단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 저설량 CT를 이용해서 조기 폐암 검진을 하게 되면은 폐암 사망률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아주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저설량을 CT를 이용한 조기 폐암 검진이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 흡연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만 지금 해당이 되지, 이 비흡연 또는 여성 환자들에 생기는 폐암에 대해서는 아직 저설량 CT가 권고되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권에는 이 비흡연 여성들 폐암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그
폐선암이라든가 말초성 폐암, 특히 전체 환자 한 40%가 이제 EGFR 유전자 변이가 많다는 특성이 있는데, 따라서 이제 조기 폐암 수술 환자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수술 후 재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폐암은 이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기보다는 2기, 2기보다는 1기, 1기 중에서도 1A기, 그 중에서도 1A1기에 진단되면은 완치율이 90%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과거에 이렇게 초기 폐암은 수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3, 4기 폐암에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초기 수술 환자 재발을 낮추는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초기 이용되는 환자들은 대다수 이 조직 검사가 가능한 2기 이상에서만 효과가 입증되지, 아직 대다수의 1기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고, 사실 수술 환자의 대다수는 1기 폐암입니다. 근데 이 1기 폐암은 아직 조직 검사로 진단이 어렵고, 대다수가 이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또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폐암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폐암 환자들의 이 성적, 치료 성적, 즉 5년 생존율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병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저희들이 이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는데 4기는 이미 전신 전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기도 A, B가 있으면 4기 B인 환자의 장기 생존은 거의 없습니다. 4기 A 환자가 한 10%에서 생존을 하고 3기는 한 20, 30% 내외, 2기는 생존율이 한 60%, 1기도 적어도 한 20, 30% 환자가 재발하기 때문에 이 폐암의 치료 성적이 나쁜 거예요. 1기는 전이가 없는 제자리에 있는 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가 재발한다는 것이고, 2기는 폐문, 즉 폐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폐문까지 이제 전이된 거를 우리가 2기라고 하는데, 3기는 이 폐문을 벗어나서 이 폐 바깥에 종격동 내에, 아직은 흉곽 내에 있는 걸 3기라 하고,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4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환자들이 이 4기에서 진단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폐암 환자들의 이 치료 성적이 나쁜 것이고, 상대적으로 1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기 환자 중에 2기로 일단 진행되면은 3기, 4기 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기 중에서는 한 수술로 한 70, 80% 환자가 완치가 되지만 20 내지 30%, 약 15에서 한 30% 정도가 이 재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수술 전에 선별해서 찾아내 가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미 전이가 된 4기암 환자가 전체 40% 이상이고, 수술적 절제로 완치 가능한 1기암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기, 3기 환자가 많지 않은데, 이것은 일단 전이가 시작되면은 바로 2기에서 3기, 3기에서 4기로 전이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1기암, 초기암 진단율을 높이는 게 이 폐암 생존율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수술을 했지만은 약 20에서 30% 환자가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폐암을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기 폐암 진단율을 향상시키고 수술 후 재발 방지 전략을 적절히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저희는 이 병기에는 임상 병기가 있고 최종 병기가 있는데, 대부분 임상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수술 전에 진단한 게 임상 병기고, 최종 병기는 수술을 해야지만 나오는 최종 병기입니다. 약간 보면 임상 병기와 최종 병기의 차이가 좀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1기인 줄 알고 수술했더니 이미 수술 결과가 미세전이가 있어서 2기 또는 3기로 진단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술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폐암 환자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초기에 진단해서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고, 그나마 어렵게 이 초기인 줄 알고 수술했더니 이 재발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더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어려운 난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3, 4기 진행성 병기 환자의 진단 환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수술 후 재발률이 1기에서도 15에서 30%, 2기는 40%, 3기는 60% 이렇게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과거 한 20년 전부터 해왔죠. 그런데 이것은 수술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병기라든가 병리 소견 또는 이제 유전자 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재발 위험을 평가해 가지고 하는데, 대개는 2기 이상 또는 1기 B의 일부 환자에서 하는데, 이렇게 재발 수술 후에 하는 재발 방지 목적의 항암 화학요법 치료 효과는 한 5.4%의 생존율 향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표적 항암제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 후 폐암 환자에서 이 표적 항암제인 그 타그리소, 즉 타그리소라는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은 재발률을 한 70에서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를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게 너무 이 약가가 고가여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3년을 먹게 돼 있는데, 이 3년도 끊은 다음에 보니까는 이게 재발률이 또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5년을 복용을 연장하는 기간을 임상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이 있으면 이제 표적 항암제로 이제 수술 재발 방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표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 이 항암요법과 면역 항암의 병용 치료로 수술 전에 또는 수술 후에 이렇게 치료함으로써 치료 성적 개선을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저는 이 방법이 향후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은 이제 수술 후에 그냥 폐암이 어떤 세포 타입이다, 병기가 얼마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제 NGS라고 차세대 염기설 분석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암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암 수술은 표준 방법이 해부학적 완전 절제가 돼야 됩니다. 이 완전 절제가 되지 않은 환자들이 재발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폐엽 절제술과 이제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미세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최근에 이제 분절 절제술까지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완치 가능성이 있지만, 이 쐐기 절제술은 이 수술이 간단하고 쉽지만 합병증도 없지만 이 수술 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쐐기 절제술은 지향하는 것이 좋지만 저는 향후 효과적인 이제 항암 치료와 함께 병용한다면 이 최소 침습 수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기가 높을수록 재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가능하면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면서, 일부 환자가 수술 전에 저희가 병기를 1기로 판단을 했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2기나 3기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술 전에 이미 미세전이가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찾아낼 수 없는 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이제 병리 소견이 나오는데, 그 병리 소견에서 이 흉막에 이제 침습이 있거나 림프관 또는 혈관에 침습이 있거나 또는 기도 전파가 있는 분들이 이제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또는 이제 세포 그 분화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도
이제 순한 암이 있고 이제 분화가 나빠서 독한 암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수술 후에 재발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가 이제 판정할 수 있고요. 또 수술 전에 이 PET-CT라는 게 있습니다. 이 PET-CT는 그냥 CT는 종양의 크기, 모양, 위치만을 파악하지만 PET-CT는 암세포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대사를 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 수치가 SUV max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높다는 것은 암세포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이고 이게 높은 경우는 수술에 재발하는 게 많아요. 또 이 남자인 경우, 또 흡연자인 경우, 또 만성적인 그 질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재발을 확률이 높고 특히 이 폐섬유증이 있는 분들은 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 유전자 양성이 있는데 이 표적 유전자 중에서도 알크나 로스완처럼 이 융합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보다 이 재발률이 높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재발 방지를 이 특정적인 이 표적 항암제로 하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GFR 중에서도 이 엑손 19 딜리션이라는 타입이 이 점도론 변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특성을 반드시 미리 파악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NGS를 했더니 이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수술 후 이 재발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이제 그 수술 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사실 폐암에 걸릴 건지 아닐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고 특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반드시 조기 진단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암검진에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폐암은 그래서 이 저설량 폐암 CT만 적절하게 검진을 해도 4기에 진단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검진을 반드시 저는 특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걸 통해서 가능하면은 조기의 진단, 특히 3기보다는 2기, 2기보다는 1기, 1기보다는 1기 A, 1기 A 중에서도 1기 1A, 1에서 1cm 미만에서 발견된다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기나 3기 환자들은 2기라는 건 적어도 한 4cm 이상의 종양이 크게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검사가 가능한 2기, 3기 환자는 조직 검사와 함께 반드시 유전자형을 분석해 가지고 그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저는 재발률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1기 폐암이에요. 사실 대다수 수술 환자는 1기 폐암입니다. 전체 수술 환자의 8, 90%가 1기에서 우리가 수술하는데 이 중에서 15에서 30%가 재발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이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를 수술 전에 선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분들에서는 수술만으로 될 게 아니고 수술 전에 먼저 선행 항암 치료를 해서 미세 전이를 제거하고 병기를 하향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수술 후 이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1기암을 수술 전에 조직 검사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7, 80% 환자, 수술 환자, 1기 폐암 환자는 수술장에 가서 수술적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즌 바이옵시를 통해서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게 어려워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로봇 기관지내시경 검사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수술 전에 이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선별하고 이제 수술하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이제 워낙 수가가 비싼 나라지만 이게 이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뭐 20억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봇이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진단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을 위해서 전신 마취하고 또 수술을 해서 또 마취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도 진단율이 80%밖에 이르지 않을 정도 이렇게 일기암 진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일기에서 암 진단을 미리 하면 재발할 수 있는 확률도 확실히 줄일 수 저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또 폐암의 특성이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90% 이상이 여자분들도 담배 피신 분들이 많은데 국내를 포함한 이 동양권은 비흡용 폐선암이 많아요. 이분들이 간유리 음영결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 조직 검사하기 어렵거든요. 이 중에서도 40%가 또 EGFR 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로 이 수술 전에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술 전의 종양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암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한 15% 환자가 수술해 보면 암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폐암이라면 유전자이 뭐냐, EGFR 양성이냐 아니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수술 후에 재발 확률이 높은 악성도가 높은 암인지 아닌지를 미리 수술 전에 평가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방법의 조직 검사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또는 따라서 이제 액상생검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 세계에서 혈액 가지고 이 액상생검을 통해서 이 폐암을 진단하는 노력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기암 진단율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이용해서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엑소솜 안에 있는 DNA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밝혔고, 그래서 엑소솜 기반의 폐세척 액상생검이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EGFR 유전자 변이 폐암은 현재 3세대 표적항암제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는 타그리소라는 약이 있고 국내에서는 렉나자라는 국내에서 개발된 이 효과적인 표적항암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서 이 초기 환자들을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수술 후에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그 폐암 이제 조기 검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폐암 발생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담배가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환경적 요인이죠. 하지만 담배를 평생 핀 사람들 중에 폐암에 걸린 환자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5%는 담배를 피더라도 폐암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 5% 미세먼지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하는 건 한 20%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는 이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똑같이 담배를 피더라도 어떤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즉 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 즉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님이 폐암인 경우는 폐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폐암 검진을 반드시 해야 돼요. 담배를 피지 않았더라도. 이게 한 30%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사실 원인을 못 찾아요. 이건 뭐냐면은 특히 요즘은 수명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사시면서 생긴 그 DNA 복제 시 발생하는 오류, 즉 돌연변이죠. 이 돌연변이 누적이 돼가지고 노화와 관련돼가지고 암이 생기는 경우가 절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암은 이렇게 담배 피신 분들, 또 일부 이렇게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만 검진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특히 한 50세 이상 암 발생이 이제 걱정되는 연령이 되면은 저는 저설량 CT를 통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설량 CT를 찍으면요, 이 적어도 이렇게 많이 퍼져서 3, 4개 진행된 폐암을 지향하고 비교적 일기암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위험군은 당연히 저는 매년 해야 되고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같이 동양권에서는 담배 안 핀 여성들도 한 생애 전환기에 한 번쯤 검사하고, 여성들은 매년 할 필요 없습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 마치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용종을 때문에 검사하듯이 이 저설량 CT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찍어도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CT를 찍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소견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고형결 딱딱하죠. 이런 것들은 조직 검사가 쉽게 됩니다. 크기만 적절하면. 근데 요거는 이제 부분 고형결절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간유리 음영결절인데 이런 경우는 찔러봐야 조직을 얻을 수가 없어요. 피만 나오고 환자가 고생만 합니다.
또 일부 폐암은 이렇게 폐렴처럼, 또 어떤 경우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성처럼, 이거는 암인지 아닌지 애매할 경우 이렇게 나오는 폐암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고만 보다가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장에 가서 조직 검사하고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저설량 CT 검사는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만 찾을 뿐이지 이게 결국 암인지 아닌지를 확진하는 두 단계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는 이제 결국 수술 쪽 조직 검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 비흡연 여성 폐암이 한 35%나 차지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암이 어려운 거는 저설량 CT로는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만 발견할 뿐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진을 필요한 2단계 검사가 필요하고, 현재 이것은 조직 검사에 의존하는데 이거로는 굉장히 진단이 지연되고 있고 환자가 수술적으로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 조직 검사는 저렇게 이렇게 CT 하에서 암이 의심되는 병소가 있으면 이렇게 새 침을 찔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합병증이 많아요. 병증이 많은 데다가 문제는 어느 정도 커야지만 할 수가, 즉 찔릴 수 있는 환자들만 찔리기 때문에 이 초기 진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작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안 보이는 것도 찾아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 또는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활발히 지금 연구되고 있지만 장비도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고 환자도 1시간 정도 굉장히 수면 내시경을 하고 의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도 진단율이 70% 이상, 그것도 아주 전문가가 해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그냥 수술 쪽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로봇 기관지 내시경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되는데 장비가 너무 고가인데다가 수가도 비싸고 무엇보다도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서 전신 마취하고 또 나중에 암이 진단되고 또 수술해서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편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 조기 폐암 진단에 있어서 현재 그 폐 조직 검사의 이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이게 진단적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습적이다.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아까 그냥 암인지 아닌지만 판명할 게 아니고 요즘은 어떤 유전자형 또는 분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조직을 필요해. 그러니까 더 많은 조직을 뜯기 위해서 보다 더 침습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로봇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게 이제 발달되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고가인데다가 전신 마취로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이 좀 어렵다. 또 하나는 이게 시술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런 수기를 수행하는 아주 활동적인 의사를 만나면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조직 검사 한다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환자를 그냥 암이 의심되면 수술정에 가서 수술적으로 조직 검사하고 그때 암이 확인되면 수술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에 암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한 15%는 양성인데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거 암이 아닌데 수술시키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임상 의사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CT만 지켜보자. 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술 후 재발률을 높이는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는 이것이 5.4%밖에 진단율 개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이런 유전자 검사로 EGFR 변이를 확인하지만 지금 이 표적 항암제를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3년을 먹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3년 먹으면 약값이 2억쯤 돼요. 보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3년 먹을 때까지는 재발을 안 하는데 3년 후 끊었더니 재발률이 증가해서 현재 5년을, 그러면 암 환자들이 혈압약도 아니고 항암제를 수술 후에 재발 목적으로 5년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 전에 먼저 항암 치료를 선행하고 수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 항암 치료라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수술 전에 폐암인지 아닌지를, 또는 어떤 유전자 알려면 조직 검사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커야만 하고, 그래서 한 2기 환자는 돼야지 이게 가능하고, 사실 수술 환자의 대다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1기 폐암이라고 그랬는데, 재발률은 2기보다는 낮지만 수술 환자의 대다수가 1기이기 때문에 이 한 15, 20 내지 30%의 재발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발 환자 수는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검사로 1기 폐암이 진단이 어렵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수술적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하는 이 관행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 검사로, 현재 존재하는 조직 검사로는 1기 폐암 수술 진단도 하고 수술 재발 낮추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폐암 진단의 어떤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냐? 즉,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 검사 없이 이제 CT로는 잘 찾아내지만 이게 암인지 아닌지,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암이라면 어떤 유전자형의 폐암인지, 정말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이 암이 수술만 해서 그럼 재발하면 어떡하지? 하는 걸, 그런 악성도가 높은 암인지 아닌지를 수술 전에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가능하다면은 수술 후 폐암 환자들, 전체 폐암 환자들 치료 성적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암세포를 봐야지만, 암세포를 확인해야지만 하는 조직검사에서 이제는 암세포를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폐암의 특성을 나타내는 폐암 유전자 또는 폐암 분자 진단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이걸 뭐로 할 거냐? 액상생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뭘 가지고 액상생검을 할 거냐? 지금까지 액상생검은 거의 대다수가 그 종양순환 DNA라고 Circulating Tumor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ctDNA라는 것이 전부 조각나 있고 DNA의 그 반감기가 낮아요. 그래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ctDNA보다는 엑소좀 또는 세포박 소포체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암세포의 메신저입니다. 즉 암세포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엑소좀 안에 DNA, RNA 같은 핵산, 단백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굉장히 단단하게 보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물질들이 잘 보존돼 있다. 그리고 그 표면에 이렇게 많은 그 단백질 마커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암 그 세포의 그 진단에 대한 보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몸의 체액에서 분리해서 이걸 분석해서 폐암을 진단하자는 것이 제 원천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좀이라는 것은 한 20 내지 200나노 굉장히 미세한 전자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포와 세포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일종의 전령, 우리말로 하면 이 택배 입자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안에 DNA, RNA, 단백질 같은 생명의 기본 물질을 내포하고 있고, 이게 다행히 암세포가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엑소좀을 분비합니다. 대략 그러니까 암 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혈액, 소변, 타액 모든 우리 몸의 체액에서 이게 발견되기 때문에 액상생검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엑소좀의 특성은 그걸 분비한 모세포가 정확히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엑소좀을 분석하면
모세포인 암세포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암 캔서 바이오마커의 이제 보물창고 같은 존재인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분리하고 이거를 이제 깨서 분석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저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한 10년 전에 이 폐암 세포주에서 EGFR 변이 폐암 세포주에서 엑소좀을 분리해 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를 DNA 검사를 했더니 세포의 DNA와 엑소좀 안에 있는 DNA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굉장한 저는 깜짝 놀랄 발견이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면 이거 폐암 환자들 이렇게 진단한 조직 검사가 어려운데 엑소좀을 분리해서 엑소좀 DNA로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폐서재 엑소좀을 폐암 환자에서 분리해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엑소좀 안에 저희가 면역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DNA가 있다는 이중 그 나선 DNA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엑소좀 기반의 폐세척 액상생검을 개발을 했습니다. 즉 종양에 있는 위치에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식염수로 세척을 하면 그 안에 폐암 세포가 분비한 엑소좀이 있을 거고 그걸 분리해서 그걸 깨서 그 안에 있는 DNA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검사 폐암 진단한 증례들을 몇 개 대표적인 거 보여주면 여기 보면은 이게 작은 구멍이 난 이제 병변인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조직검사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커서 조직검사가 가능하다고 암이 의심되지만 이걸 하려면 굉장히 한 20cm의 세침이 들어가야 돼요. 이분 담배 안 핀 70세 여성 환자였어요. 이분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뿌옇게 그 간유리 음영결절이 있고 조직검사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암인지 아닌지 폐렴인지 다 조직검사가 어려운데 저희가 다 이 액상생검으로 EGFR 변이 DNA를 찾아가지고 이걸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폐선암이고 EGFR 유전자 변이 일기암으로 다 진단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활용해서 환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해서 조직검사 없이 이 폐세척 액상생검으로 EGFR 변이 폐암을 찾아가지고 수술 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 레이저티닙이라는 국내 유한양에서 개발한 3세대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9주간 선행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환자들 수술해서 수술일 조직이 나오면은 그것으로 폐암인지 아닌지 그것으로 유전자형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 재발률이 높을 것 같은 환자들은 3년간 우리가 표적 항암제를 또 추가 복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기암은 그냥 이걸로 치료를 종료하고 관찰하는 이런 연구를 시행해서 이제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를 제가 조금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128명의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제가 폐세척 액상생검을 해가지고 48명의 EGFR 변이 양성 환자를 찾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40명을 환자들한테 이제 동의를 받고 수술 전에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이 결과를 보면은 반응률이 55.6%. 보통 EGFR 유전자 폐암은 7, 80%가 나오는데 일기 초기암 환자들은 반응률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악화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병기가 이제 하향된 사람들 3기인데 1기로, 2기인데 1기로 이렇게 병기 하향될 환이 전체 환자의 절반에서 나타냈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35명을 수술해서 나중에 해보니까 전원 폐암이었어요. 폐암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34명 폐선암이고 한 명은 이 편평상폐암이 섞인 그런 선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EGFR 변이암인데 한 명이 틀렸어요. 이게 저희들은 좀 아주 이렇게 오류가 난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들이 EGFR 변이 폐암인 걸 저희가 확인했고 수술 이제 후에 보니까 완전 관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면 완치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완전 관해는 된 사람은 없었고 이 주요 병리학적 관해라고 그래가지고 MPR이랍니다. Major Pathology Response가 한 17%. 조금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치료 기간을 연장 이런 연구를 연구해서 후속 연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한 2cm가 넘는 암이 의심돼요. 근데 이게 심장인데 심장 옆에 있어서 이 조직 검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 두고 보거나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EGFR 유전자 변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주를 약을 먹였더니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작아져서 수술을 했더니 나중에 9mm, 즉 1기 A 중에서도 원기로 최종 병기 확인돼 가지고 현재 이 사람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습니다. 재발하는지 아닌지.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도 보면은 이게 가운데가 비어 있죠. 이거는 조직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암인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가 액상생검으로 유전자 변이를 찾아가지고 구중한 선형치료 했더니 워낙 비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보면은 벽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수술했더니 결국 34mm가 25mm로 줄어가지고 1기 B에서 1기 A로 병기가 하향돼가지고 이 사람도 현재 두고만 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게 너무나 뭐 그냥 애 머리만한 지금 암이 있어가지고 이거 사진만 봐도 폐암이죠. 네.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안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큰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죽은 세포만 나오는 거죠. 내시경으로도 보면 암이 보였어요. 내시경으로도 조직 검사를 했는데 또 암세포가 안 보이고 염증세포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또 조직 검사를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직 검사를 하면서 액상생물을 같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EGFR 유전자 변이 그 DNA를 찾아가지고 19 딜리션이라는 걸 이 환자를 임상 연구에 참여시켰죠. 이 사람은 사실은 3기 B로 수술이 불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행 치료를 했더니 이런 암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게 페시트라는 거 보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수치가 높은 SUV 맥스 굉장히 높은 활동적인 암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 절제가 했습니다. 수술했더니 남아있는 암세포가 그 수술 그 조직 내에 다 있어가지고 완전 절제가 되는데 다만 폐동맥에 암세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 폐동맥을 침범하면 3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혹시 몰라서 지금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의 레이저 티닙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임상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 환자하고 지금 그 합의를 해서 지금 추가 연구를 지금 해서 지금 식약처에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현재 이 일기 재발률이 제법 높습니다. 적어도 15에서 한 30%, 2기는 40%, 3기는 60% 이상이 재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 항암 치료 가지고는 한 5.4% 정도밖에 생존율 향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수술 후에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해서 이게 EGFR 유전자 변이 폐암이 있으면 타그리소로 또 알크가 있으면 알렉티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하면은 재발률을 80%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약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안 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2기 이상은 조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암이 유전자 그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선행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다 하고 그 수술 결과까지 또 재발 그 방지 치료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이 저는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변이가 없으면은 요즘은 면역 항암제하고 그 일반 항암제하고 병용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아직 안 되는데 저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이 치료를 통해서 먼저 선행 치료하고 수술하실 거를 권행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일기암이 문제예요. 일기암이 수술 전에 조직 검사로 대다수 조직 검사 안 되고 수술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재발 위험이 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이런 일기암을 조직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개발한 그 엑소움 기반의 폐세척 액상생검, 특히 EGFR 변이로는 아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 아까
그 레이저 트립 선행 연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재발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은 초기에 진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검사 오기 때문에 이 엑소점 기반의 폐색적 액상점이 굉장히 전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항암 치료보다는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가 중요하고 2기 이상은 저는 앞으로 필수가 될 거고 1기 B도 가능하면 하고 1기 A는 사실은 재발률이 한 15에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수술 전에 유전자 분자 검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표적이 있으면 표적 항암제로, 표적이 없으면 면역 항암제로 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 쪽 조직 검사를 하는 걸 저는 가능하면은 지향하고 수술 전에 가능하면은 세밀한 이 종양 평가를 하고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폐쇄적 액상상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혈액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은 20%밖에 찾을 수밖에 없고 영상 소견만을 가지고는 확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진단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기가 1기인 줄 알았더니 수술해 보니까 2기로 3기이 되는 이 병기 상향, 즉 미세전이가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검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종양이 얼마나 활동성 있는, 즉 악성도 있는 암인지 아닌지를 미리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정확한 선행 항암 치료로 미세전이를 제거하고 병기를 하향함으로써 수술 재발률을 낮춰서 폐암 환자 치료 성적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이 엑소 좀 기반의 이 폐쇄적 액상생감 기본으로 이 선행 항암 치료로 이 최소 침습 수술이 저는 이제 가능하라고 이걸 지금 현재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이게 수술하고 또 수술 결과를 가지고 조직병리 유전자 검사를 열심히 꼼꼼히 해가지고 재발 고위험 있는 환자를 선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술 후에도 재발 방지 목적의 항암 치료 또는 면역 항암제 또는 표적 항암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저는 폐암 환자 치료 성적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은 3, 4기에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가능하면은 초기 수술 환자에도 적용을 하면은 저는 완치율을 폐암 완치율을 조기 진단을 높여서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폐암 관련해서는 병기가 그 폐암 재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연구 진행해 주시고 계신 것들 쭉 설명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강의해 주시는 동안 질문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서 한 두어 개만 네, 받고 네, 네,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건국대병원의 정밀의학 폐암센터에 계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폐암 관련해서 질문 남기신 것들이 있는데 네. 리아님께서 이렇게 동료분 중에 한 분이 2년 전에 흑색종암에 걸려서 림프까지 전이된 상태였다가 2년 후에 또 폐암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이제 표적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데 요즘 팔이 아프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팔에도 전이가 될 수 있나라는 걱정이 좀 되시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게 이제 폐에 생긴 원발성 폐암이 있고 다른 곳에서 생겨돼 가지고 폐암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전이성 폐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흑색종이 이제 폐로 전이된 거니까 흑색종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경우는 이 혈액종양내과, 종양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사실 제 전문 분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은 이분들은 제가 이제 원발성 폐암, 폐에 생긴 원발성 폐암에 대해서 만 주로 이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21세 남학생인데 폐에 2cm 정도 되는 뭔가가 있는데 2년 가까이 크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암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처음은 2개월 뒤에는 CT를 찍었고 이후는 6개월마다 찍었는데 계속해서 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는 위치상 어려운 위치여서 하지 못했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주변에서는 얘기하는데 본인은 걱정을 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 폐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시나요? 영상 소견을 이제 봐야지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21세 굉장히 젊은 물론 이렇게 저희가 40대 미만 이제 암은 양년자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에이지 캔서죠. 굉장히 드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과로 봐서는 지금 아직 21세에 폐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영상 소견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대충 이제 어떤 정도 추정은 할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가 아마 어려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CT를 보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환자가 아직 연령이 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기적으로 CT 저설량 CT를 통해 가지고 추적 검사를 통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게 질문들 마무리되었고요. 조이킴 님이 강의 너무 잘 듣고 도움 많이 되었다라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네. 열렬하게 이렇게 강의 40분 동안 진행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비욘드 구독자분들께 뭐 폐암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꼭 지켜주세요 혹은 명심하세요 하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폐암은 이제 발생 위험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50세 이상 담배 많이 태신 분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 암 가족력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제 모계 쪽에 폐암 있는 분들이 확률이 높아요. 어, 이런 분들은 적어도 이제 폐암 발생이 가능한 이제 50세 이상이 되면은 저는 그 저설량 CT를 이용한 검진을 꼭 하시기 바라고 그 나머지 그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아까 뭐 워낙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근데 폐암 검진을 잘 안 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저는 저설량 CT만 한번 찍어봐도 아주 사기에 전이 돼서 진단되는 경우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렇다고 매년 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저는 5년에 한 번 정도 찍어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계영 교수님은 보내드리고 또 다음 좋은 기회 때 저희 비욘디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10시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 교수님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